오늘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살아계신 분들도 쉬운 명에 불과합니다. 네, 동분서주 오늘은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네. 지금 한일관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른 모색을 하고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쉬운 분밖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총 238명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 138명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제 남은 분은 딱 50분에 불과한 겁니다. 예. 특히 올해만 할머니 5분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 같은 날에 할머니 그렇죠. 2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김달선, 김외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김외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945년도에 11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었는데 11살이요? 예, 그동안 생존하고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는 가장 어리셨지만 역시 세상을 뜨신 겁니다. 예. 또 지난 5월에는 또 이효순 할머니 그리고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각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모두 올해만 5분이 돌아가셨고요. 예. 최근 10년 사이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100명 가까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 셈입니다. 네, 대부분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 상태가 궁금한데 어떻던가요? 네, 일단 건강 상태를 살피기 전에 남아 계신 할머니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떤지부터 네, 살펴볼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요. 예.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 할머니 50명의 평균 연령은 올해 88.8세입니다. 거의 90세와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을 살펴봤더니 84.6세더라고요. 이미 벌써 5살 가까이 넘어선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분들은 당시에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거의 대부분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특히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요양병원 등 시설 등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거동이 가능하신 할머니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겪은 다음에 특히 사회적 시선이나 낙인 속에서 숨어 지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형편조차도 크게 좋지 않은 것이 예. 네. 현실입니다. 평균 연령, 지금 생존자 평균 연령이 88세시니까는 10대 때, 꽃다운 나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일본은 왜 국교 정상화 때 이미 사과를 했다라고 핑계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1965년 당시에 이제 한일 청구권이 그렇죠. 되면서 예. 과거사 청사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동안 사회적인 낙인과 이런 예. 그 모욕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에 나설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 1991년에 비로소 김학순 할머니, 지금은 세상을 뜨셨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증언을 하시면서 위안부 참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 또 관련 문헌 자료를 소각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참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일본 정부 관료, 특히 대표적으로 고노담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일부 정부 관료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곤 있지만 현 집권 세력인 아베 총리나 일본 우익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합동 연설을 했지만 과거사에 대해서 미국 이웃 국가의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망언에 가까운 입장을 거의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그리고 일그러진 소녀상을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네. 한일 수교 50년이 지나도 전혀 그날의 아픔에 대해서 사과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망언들만 정리해봐도 좀 한숨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수요 집회가 있겠고요. 이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반성을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아까 이광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23년째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정기 수요 집회입니다. 저희도 이제 관련 이슈가 생기거나 하면은 매번 참석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주관으로 매주 수요일 낮에 서울 중학동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이 되지만
매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할머니분들까지 뭐 덥거나 눈이 오거나 진짜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할 뿐인데 일본 정부, 일본 대사관 측에서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응대라든지 사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일본의 보상과 사죄를 위한 관련 소송 노력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유희남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또 쉼터, 나눔의 집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달 중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우리 돈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왜 하필 소송을 진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국가적인 이미지를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일본 정부를 보다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나눔의 집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